돈은 한 번에 나가지 않습니다. 매일 2,000원, 3,000원 그렇게 사라집니다. 우리는 1년에 몇 번 큰 돈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매달 적자가 납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는 작고 무의미한 소비들 때문입니다. 한 달에 15,000원짜리 구독, 배송비 아끼려다 더 사는 쇼핑, 할인하니까 사두고 안 쓰는 물건들, 그 모든 지출이 매년 100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노후에 돈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저 새는 줄도 모른 채 반복하는 소비 패턴이 무서운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버려야 할 소비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카드 결제 전에 딱 한 번만 떠올려 보세요. 이건 정말 필요한가? 그 질문 하나가 노후의 통장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5가지 당신의 삶에서 돈이 남는 습관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노후의 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첫째, 작은 구독 하나가 1년이면 20만 원입니다. 구독 경제의 시대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편리함과 소소한 만족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적어도 하나쯤은 정기 결제를 이용하고 있을 만큼 익숙한 소비 형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익숙함 속에 돈 새는 구멍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노후를 준비하는 시기라면 이 작은 지출이 결코 작지 않은 결과를 낳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음악 듣는 앱 1만 원,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1만 3천 원, 이북 정기권 9천 원, 쇼핑몰 멤버십 3천 원, 건강식단 정기 배송 2만 원. 이 5가지만 합쳐도 한 달에 5만 원입니다. 연간으론 60만 원입니다. 여기에 자신도 모르게 구독한 소액 앱들이나 신용카드로 연동된 자동결제 서비스가 몇 개 더 있다면 1년에 10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이 금액은 생각보다 큽니다. 노년기 생활에서 매달 5만 원은 병원 진료비, 약값, 식비, 손주 용돈, 교통비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매달 아무 생각 없이 빠져나가는 구독료를 1년만 관리해도 여러분은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구독 서비스를 무심코 계속 유지하게 될까요? 구독은 심리를 파고드는 구조다. 첫째, 구독은 소액 결제의 형태를 띱니다. 9,900원, 7,700원, 2,900원처럼 한눈에 봐도 부담 없어 보이는 가격입니다. 한 달에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소액들이 5개, 10개가 모이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둘째, 자동결제가 지갑을 털어갑니다. 한 번 결제하면 매달 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결제는 지속됩니다. 이 자동성 때문에 사람들은 구독 중이라는 사실조차 종종 잊고 지냅니다. 셋째, 사람의 심리를 자극하는 마케팅 기법도 문제입니다. 예컨대 지금 결제하면 첫 달 100원 같은 문구는 마치 큰 혜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번째 달부터는 정가로 전환됩니다. 한 번 가입하면 해지하기 귀찮고 어쩌다 한두 번 쓸 일이 생기면 계속 두자는 생각으로 남기게 됩니다. 넷째, 구독은 소속감과 불안감을 자극합니다. 예를 들어 음악 앱이나 드라마 스트리밍 서비스를 쓰지 않으면 대화에서 소외될까 걱정하거나 건강 정보를 주는 구독이 없으면 중요한 걸 놓칠까 불안해집니다. 이런 감정적인 불안이 구독을 유지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당신의 통장 속 보이지 않는 적, 노후에 들어서면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전략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식비나 외식비, 교통비는 줄이면서도 정작 구독료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기결제는 지출이 아니라 환경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매달 고정비로 나가다 보니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구독은 전기세, 수도세처럼 반드시 필요한 필수 비용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구독은 있으면 편한 수준의 소비입니다. 이 점을 다시 인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점은 소액 구독은 한 번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돈을 쓸 때는 신중하지만 작은 돈을 쓸 때는 쉽게 지갑을 엽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쌓여서 매달 3만 원 정도로 시작된 구독이 어느새 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해결책 지금 바로 구독 다이어트를 시작하라. 이제부터는 구독 다이어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3단계만 기억하세요. 1단계 모든 구독 현황을 확인하라. 스마트폰 설정, 앱스토어, 카드사 앱, 인터넷 쇼핑몰 계정 등에서 구독 항목을 모두 확인하세요. 깜짝 놀랄 만큼 많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귀찮더라도 한 번은 꼭 해야 합니다. 특히 예전에 가입하고 잊은 서비스, 카드 혜택 때문에 가입했던 쇼핑몰 멤버십 등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2단계 사용하지 않는 구독을 해지하라. 앞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지난 3개월간 한 번도 쓰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쓰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으면 메모해두고 한 개월만 더 유예하고 그 기간에도 사용하지 않으면 해지하는 식으로 정리하세요. 3단계 남은 구독은 목적을 점검하고 재구성하라. 정말 필요한 구독이라면 더 저렴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공유 요금제나 연간 결제 할인, 다른 서비스로 대체 가능한지 비교해 보세요. 음악 앱 하나만 해도 무료 버전을 활용하거나 라디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료 배송을 위해 유지하는 쇼핑몰 구독은 위험합니다. 무료 배송이라는 이득을 보려다 오히려 불필요한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냉정히 계산해 보면 구독료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무감각이다. 노후 소비에서 가장 무서운 건 작은 새는 구멍입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더 크게 만드는 건 무감각입니다. 10만 원짜리 외식은 망설이면서 만 원짜리 구독에는 아무 생각 없이 결제하는 습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달 가랑비에 옷 젖듯 돈을 잃는 이유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소비입니다. 자동 결제는 그렇게 당신의 통장에서 매달 조금씩 꾸준히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노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산은 통제할 수 있는 소비입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구독 서비스 정리입니다. 구독 하나 해지한다고 큰 변화는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하나가 모여 당신의 지출을 바꾸고 삶의 여유를 지켜줍니다. 작은 구독 1년에 20만 원입니다. 그걸 모르면 10년 후 200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전략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 정리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비워보세요. 소비는 줄고 여유는 늘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노후 준비의 시작입니다. 둘째, 할인에 속지 마세요. 필요 없는 걸 사는 순간 손해입니다. 우리는 할인이라는 단어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지금 사면 50% 할인, 1+1 행사 중 오늘만 이 가격. 이런 문구를 보면 뭔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꼭 필요하지 않아도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할인은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마케팅 도구이며 동시에 지출을 무너뜨리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특히 노후에 들어선 우리는 합리적 소비를 위해 할인 상품을 찾지만 실상은 그 반대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싸게 샀다는 착각이 쓸데없이 샀다는 후회를 만든다. 할인의 가장 큰 문제는 필요하지도 않았던 물건을 살 이유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50% 할인하는 샴푸를 봤을 때 이미 집에 2병이 있어도 언젠간 쓰겠지라는 생각에 카트에 담습니다. 또는 원래 한 개만 필요했는데 10일 행사라 2개를 삽니다. 이러다 보면 결국 소비는 늘고 집안엔 물건이 쌓이며 정작 돈은 줄어듭니다. 노후에 들어서면 고정 수입이 줄고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출의 절제가 자산 보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할인은 이런 절제를 무너뜨립니다. 그 이유는 할인 상품이 주는 심리적 착각 때문입니다. 지금 사야 싸게 산다는 착각,
지금 안 사면 손해라는 불안감, 싸게 샀으니 돈을 절약했다는 만족감. 하지만 실제로는 그 물건이 없어도 되었던 것이라면 100% 손해입니다. 가격이 절반으로 줄었더라도 필요 없던 물건을 샀다면 결국 그건 100% 낭비인 셈이죠. 할인은 합리적 소비가 아니라 감정적 소비를 부른다. 할인 앞에서는 이성이 사라지고 감정이 소비를 이끕니다. 특히 노후에는 외로움, 무료함, 심리적 공허감을 소비로 채우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때 할인은 정당한 지출처럼 느껴지게 하면서 심리적 위안을 주는 소비의 변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 무료한 오후에 홈쇼핑을 보다가 지금 전화 주문 시 30% 할인이라는 말에 이끌려 주문하게 됩니다. 뭔가 얻었다는 느낌, 경제적으로 잘한 선택 같지만 며칠 뒤 그 물건은 한 번도 쓰지 않고 쌓여 있게 됩니다. 노후 소비의 핵심은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략의 핵심은 돈을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돈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인은 이 기준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유혹입니다. 실제로 가장 불필요한 지출은 대부분 세일이라 샀어요에서 시작됩니다. 노후의 할인은 지출 유도 장치가 된다. 할인이 늘 경제적 이득을 주는 건 아닙니다. 기업 입장에서 할인은 물건을 빨리, 많이, 자주 팔기 위한 장치입니다. 재고가 쌓였거나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이전 모델을 처분해야 할 때 또는 심지어 평상시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남기면서도 할인처럼 보이게 만들 때 할인 마케팅이 사용됩니다. 문제는 이런 마케팅 구조를 소비자가 잘 모르고 단순히 싸니까 좋은 거래라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이 50% 세일 중이라고 하더라도 원래 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돼 있었다면 실제 할인 효과는 10에서 15%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가격이 내려간 물건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품질이 좋아졌을 것이라는 착각도 하게 됩니다. 같은 물건인데 가격이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건 소비 심리의 대표적인 착시입니다. 해결책 할인 앞에서 3초 멈춤 습관을 들이자. 이제 실질적인 해결책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할인이라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지출을 줄이려면 몇 가지 구체적인 습관과 원칙이 필요합니다. 1. 원래 살 계획이 있었는가? 를 자문하라. 쇼핑 도중에 할인을 봤을 때 반드시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이걸 사려고 여기 온 게 맞는가? 만약 계획에 없던 물건이라면 그 순간 바로 돌아서는 게 정답입니다. 아무리 저렴해도 목적 없는 구매는 결국 지출만 늘립니다. 2. 3초 멈춤 원칙을 실천하라. 할인을 보자마자 카트에 담기 전 잠시 멈춰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3초는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주는 방어막입니다. 특히 오늘만 할인 같은 문구는 급한 소비를 유도하는 심리 기술입니다.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진짜 전략입니다. 3. 할인은 전략이 아니라 지출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라. 많은 사람들이 할인으로 지출한 것을 전략으로 착각합니다. 정가가 5만 원인데 2만 원에 샀으니 3만 원 전략했다는 논리는 착각입니다. 그 2만 원은 원래 안 써도 되는 돈이었다면 전략이 아니라 낭비입니다. 4. 충동구매용 경로를 차단하라. 평소 자주 들어가는 쇼핑 앱, 홈쇼핑 채널, 쿠폰 알림, 할인 문자 등을 과감히 차단하세요. 할인을 보면 사고 싶어지는 심리는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5. 살지 말지 고민된다면 사지 마라. 이건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지출 통제의 핵심 원칙입니다. 진짜 필요한 물건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써야 하나? 지금 아니면 못 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이미 필요 없는 소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략은 얼마나 싸게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안 사느냐다. 노후의 가장 중요한 돈 관리 원칙은 이것입니다. 전략은 싸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안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천 번의 할인 앞에 서게 됩니다. 그중 대부분은 돈을 아끼는 일이 아니라
돈을 더 쓰게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할인을 받았다는 기분 좋은 감정보다 그 물건을 정말로 잘 쓰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70%를 할인받아도 그건 지출이고 손해입니다. 이제는 할인이라는 단어 앞에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걸 사야 하나?가 아니라 이걸 안 사도 되는 이유는 뭘까? 이 질문을 던질 줄 아는 것이 노후 자산을 지키는 진짜 지혜입니다. 남들이 다 산다고 해서, 오늘만 싸다고 해서 아깝다는 생각에 얽매이지 마세요. 당신의 통장에 남는 돈은 할인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지출을 멈출 때부터 생깁니다. 셋째, 무료 배송 채우기가 소비를 더 늘립니다. 무료 배송. 누구나 좋아합니다. 배송비 3,000원을 아끼기 위해 장바구니에 물건을 더 담는 것 많이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3,000원을 아끼기 위해 30,000원어치 불필요한 물건을 추가하는 순간 우리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잃고 있는 겁니다. 배송비는 분명 아까운 비용입니다. 물건 가격은 9,800원인데 배송비가 3,000원이라니 배보다 배꼽이 크잖아.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감정이 당신의 소비를 점점 왜곡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특히 노후에는 소득보다 지출 관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무료 배송 유도형 소비는 반드시 경계해야 할 함정입니다. 배송비는 지출이고 무료 배송은 소비 유도다. 우선 구조부터 봅시다. 무료 배송이라는 제도는 소비자의 지출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소비를 늘리기 위한 유도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3만 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이라는 조건은 15,000원짜리 물건을 사려는 사람에게 나머지 15,000원을 채우도록 유도하기 위해 만든 장치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어차피 필요한 거니까 미리 사자 또는 이참에 이것도 사두자는 마음으로 장바구니를 채우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자면 본래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결제하게 됩니다. 당장에 3,000원은 아낀 것 같지만 결국 3,000원을 아끼기 위해 2만 원 이상을 더 쓴 셈이 되는 겁니다. 또한 무료 배송을 채우기 위해 물건을 더 사야 한다는 심리는 자신도 모르게 소비 기준을 무너뜨리는 습관이 됩니다. 쇼핑의 목적이 필요해서 금액 맞추기로 바뀌는 순간 합리적인 소비는 이미 사라진 것입니다. 무료 배송 심리는 정당한 낭비를 정당화한다. 무료 배송은 우리에게 정당한 지출이라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생필품을 사기 위해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3만 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이란 문구를 보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2만 원어치를 채울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다음에 필요할 수도 있어. 어차피 살 거니까 지금 사자. 3,000원 배송비 내는 건 아깝잖아.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 순간부터 소비는 이미 계획된 지출이 아닌 심리적 정당화를 동반한 감정 소비로 전환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본래 필요하지도 않던 물건을 사고 심지어 나중에 쓰지도 않게 됩니다. 결국 배송비는 안 냈지만 그보다 훨씬 큰 소비를 해버린 것이죠. 배송비를 두려워하지 말고 더 큰 낭비를 경계하라. 배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장 직접적인 물류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끼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늘리는 건 목돈을 잃고 잔돈을 지킨 셈입니다. 노후에 있어 이런 소비 습관은 치명적입니다. 무료 배송을 채우기 위한 소비는 단순한 일회 지출이 아니라 습관이 되면 반복되고 반복되면 지출 총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3번만 무료 배송을 채우기 위해 추가 구매를 하고 매번 평균 15,000원씩 추가로 지출한다면 1년에 54만 원이 새는 셈입니다. 배송비를 아끼기 위해 54만 원을 쓴 겁니다. 해결책 배송비를 지출의 기준으로 삼지 말라. 무료 배송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소비 원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1. 배송비보다 내가 원래 살 계획이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라. 어떤 쇼핑도 금액을 채우기 위해 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필요한 물건만 사고
추가 구매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배송비는 서비스 비용이지 돈 낭비가 아닙니다. 2. 배송비를 내는 것이 손해가 아님을 인식하라. 3,000원의 배송비를 내는 대신 2만 원의 불필요한 소비를 막았다면 그건 이득입니다. 배송비를 기꺼이 내는 소비자가 진짜 전략가입니다. 돈 아끼려고 배송비 안 내는 사람보다 필요 없는 물건 안 사려고 배송비 내는 사람이 훨씬 현명한 소비자입니다. 3. 정기 배송, 묶음 배송 등을 적극 활용하라. 요즘은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을 제공하는 대신 묶음 배송 옵션이나 정기 배송 할인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획적으로 필요한 물건을 한 번에 주문해서 배송비를 아끼되 물건을 더 사지는 말아야 합니다. 4. 배송비를 기준으로 쇼핑몰을 선택하지 말라. 이곳은 무료 배송이니까 여기서 사자는 판단이 결과적으로 더 비싼 물건을 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건 자체의 가격, 품질, 필요성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배송비는 부가적인 판단 요소일 뿐입니다. 5.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아두고 24시간 후 결제하라. 충동 구매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무료 배송을 맞추기 위해 담아둔 물건이 24시간 후에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감정은 가라앉고 이성이 다시 판단의 주체가 됩니다. 배송비를 피하려다 지출은 더 커지는 구조. 무료 배송은 결국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심리적 설계입니다. 배송비를 피하고 싶은 심리를 자극하여 소비자가 더 많은 금액을 결제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이런 구조는 감정적인 소비 패턴을 만들고 무의식적으로 필요 없는 지출을 반복하게 합니다. 노후의 소비는 가성비보다 가필비 가치 대비 필요성가 중요합니다. 가격이 싸더라도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면 그건 비싼 지출입니다. 배송비 3,000원을 아끼겠다고 3만 원을 더 쓰는 것, 그게 바로 전략하다 손해보는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배송비는 비용이고 소비는 책임이다. 노후의 소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나는 왜 이걸 사는가? 입니다. 무료 배송을 채우기 위해 물건을 더 담았다면 그건 배송비를 전략한 게 아니라 소비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배송비를 피하려 애쓰지 마세요. 차라리 그 3,000원을 내고 나머지 2만 원을 지키는 것이 현명한 소비입니다. 진짜 전략은 소비를 멈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배송비보다 무서운 건 배송비를 아끼려다 잃는 돈입니다. 넷째, 살까 말까 고민되면 사지 마세요는 진리입니다. 살까 말까 고민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머릿속 계산기를 켭니다. 지금 사면 싸게 사는 거 아닐까? 나중에 필요해질지도 모르는데 지금 안 사면 후회할까? 이런 생각들이 이어지고 결국엔 대부분 산다 쪽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런 식으로 산 물건 중 정말 잘 쓰는 물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고민되는 소비는 이미 필요 없는 소비라는 말,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노후의 지출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 기준이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고민되는 소비는 필요한 소비가 아니다. 정말 필요한 소비라면 사람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약이 떨어졌다면 바로 약국으로 갑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이처럼 진짜 필요한 지출은 빠르고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쇼핑 중에 이걸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5분 넘게 고민하고 있다면 이미 그 물건은 당신 삶에 꼭 필요한 게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건 가지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물건 혹은 살까 말까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재미인 소비에 가깝습니다. 고민이 길어질수록 이성은 줄어들고 감정은 커집니다. 특히 노년에는 감정적 소비가 생활의 공백을 채우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무료함, 외로움, 자존감의 공허함 등이 물건 하나쯤은 괜찮아라는 자기 합리화로 이어지고 그것이 반복되면 생활비는 줄어들고 후회는 쌓입니다. 고민 끝에 지른 소비는 대부분 후회로 남는다.
한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한 후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만족이 아니라 후회입니다. 그리고 그 후회는 결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던 소비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왜일까요? 고민이 길다는 건 그만큼 필요성과 비용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즉,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건 안 사는 게 나으라고 알려주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라는 감정이 승리하면서 구매하게 되고 며칠 뒤 물건을 사용할 일이 별로 없자 역시 안 사는 게 맞았네라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때 후회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반복되면 소비 피로감, 자존감 하락, 재정 통제력 상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후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고민은 결정 신호가 아니라 중단 신호다.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리자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소비에 있어서는 고민은 중단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노후의 소비는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 무엇을 사지 않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고민된다는 감정은 결국 이 물건이 내 삶에 지금 꼭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제 버튼을 누르는 것은 지출의 통제력을 스스로 놓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이럴 땐 단호하게 멈추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은 반복될수록 쉬워지고 반복될수록 자산이 남습니다. 해결책 소비 전 결정력 높이는 5가지 습관. 그렇다면 이 소비의 흐름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아래 5가지 습관을 삶에 적용해 보세요. 1. 내가 이걸 사야 하는 이유부터 적어보라. 마음속으로라도 왜 이걸 사야 하지? 를 스스로 설명해 보세요. 정확한 필요성이 있다면 망설임은 줄어듭니다. 반대로 이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핑계처럼 들린다면 그건 사지 말아야 할 물건입니다. 2. 없을 때 어떤 불편이 생기는가를 생각하라. 이 물건이 없다면 생활에 어떤 지장이 생기는가? 단순히 불편함인지 아니면 꼭 필요한 기능인지 점검해 보세요. 대부분의 소비는 없어도 괜찮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3. 24시간 숙성 원칙을 적용하라. 사고 싶은 마음이 들면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하루만 기다려 보세요. 다음 날에도 여전히 사고 싶다면 그땐 진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하루가 지나면 흥미가 사라지고 왜 이걸 사려고 했더라?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4. 예산을 정하고 그 안에서만 소비하라. 구매 전 반드시 이번 달 비소비 예산은 얼마인가? 를 확인하세요. 한도를 초과하면 무조건 보류하세요. 지출에 상한선이 있다는 인식은 소비에 큰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5. 후회한 지출 목록을 기록하라. 지난달, 지난주에 안 샀으면 좋았을 물건을 기록해 보세요. 그 목록을 다시 보는 순간 고민되는 소비는 중단해야 한다는 확신이 강해집니다. 이런 기록은 다음 소비의 경고등 역할을 합니다. 진짜 전략은 결제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전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인받아서 샀으니 전략했다. 카드 포인트로 결제했으니 아낀 셈이다. 이왕이면 비싼 것보다 싼 걸 샀으니 괜찮다. 하지만 진짜 전략은 결제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지출 자체를 만들지 않는 소비가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고민되는 순간 지출은 이미 망설이고 있고 당신의 지갑은 이미 닫히고 싶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신호를 알아채고 손을 멈추는 것, 그것이 진짜 전략이고 노후의 자산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고민되는 소비는 하지 않는 것이 답이다. 살까 말까 고민되면 사지 마세요.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와 후회를 지나온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지금 소비는 더 신중해야 하고 지출은 더 절제되어야 합니다. 고민이 든다는 건 당신 안의 이성이 그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세요. 지금 멈추면 1년 후 당신의 통장엔 더 많은 돈이, 더 큰 여유가, 더 적은 후회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5째, 버리지 못하는 습관이 지출을 부릅니다. 노후 생활의 핵심은 덜 쓰고 더 단순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을 방해하는 강력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버리지 못하는 습관, 즉 쌓아두기입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이 결국 더 많은 물건을 사게 만들고 결국 지출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직 쓸 수 있으니까 놔두자.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르잖아. 아깝잖아. 이걸 왜 버려? 이런 말들은 겉보기에 전략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불필요한 지출을 반복하는 근거가 되고 맙니다. 쌓아두는 건 소비의 기억을 지우는 일이다. 물건이 많아지면 사람은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필요한 물건을 찾다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다시 사고, 사놓고 잊은 생필품이 구석에 쌓이고, 같은 옷, 같은 도구가 반복되면서 있지만 없는 것처럼 소비가 늘어납니다. 즉, 버리지 못하는 습관은 내가 이미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잊게 만들고, 그로 인해 같은 물건을 또 사는 중복 구매를 유발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소리 없이 새는 지출의 가장 큰 통로입니다. 예를 들어 주방 서랍을 열면 가위가 3개, 테이프가 4개, 열지 않는 김치통이 5개쯤 나오는 집은 이미 정리보다 소비가 더 많았던 흔적입니다. 언젠가는 오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언젠가 쓸 수도 있으니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언젠가는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특히 노후에 접어들면 생활 방식이 고정되고 새로운 환경 변화가 많지 않습니다. 과거처럼 이사하거나 자녀와 함께 살거나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예비용으로 쌓아두는 물건의 80% 이상은 결국 쓰지 않게 됩니다. 그땐 필요할 줄 알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지? 결국은 이렇게 후회하게 됩니다. 그보다 더 나쁜 건 그 물건들이 계속 공간을 차지하며 새 지출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물건이 많으면 공간은 줄어들고 공간이 좁으면 정리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면 또 사고 싶어집니다. 이 악순환이 바로 버리지 못하는 습관이 만들어낸 지출의 굴레입니다. 물건은 당신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우리는 종종 물건을 아깝다는 이유로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워서 두는 물건은 대부분 당신을 위해 일하지 않고 그저 공간을 차지하고 시야를 가리고 관리 비용을 늘리는 존재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옷장에 옷이 너무 많으면 새 옷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도 입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또 사게 됩니다. 또는 오래된 전자제품을 계속 보관하면 고장 날 때마다 수리비가 들거나 결국 새 제품을 또 사게 됩니다. 이때는 보관과 수리 모두가 낭비인 셈입니다. 이처럼 물건은 기능을 잃는 순간 비용이 되는 존재입니다. 버리지 못하는 물건은 그냥 두는 것 같지만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돈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해결책 비움을 통해 소비를 멈추는 5단계 방법. 물건을 버리는 일은 단순히 정리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 습관과 직결된 행위입니다. 아래 5단계 실천법을 통해 당신의 공간과 지출을 동시에 정리해 보세요. 1. 1년 동안 사용했는가? 를 기준으로 판단하라. 어떤 물건이건 최근 12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사용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1년은 심리적 유예기간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버릴지 말지를 결정하세요. 2. 물건을 가치로 환산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라. 이거 비쌌는데라고 생각하면 절대 버리지 못합니다. 과거에 지불한 돈은 이미 회수할 수 없는 매몰 비용입니다. 그 물건이 지금 당신 삶의 행동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그건 이미 끝난 소비입니다. 3. 비우기 전에는 들이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라. 새로운 물건을 사기 전에 반드시 하나를 버리거나 나눔하세요. 이 규칙은 당신의 소비를 자동적으로 절제시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4. 공간을 사용하는 용도로 나누고 정리하라. 예를 들어 옷장은 매일 입는 옷만, 서랍은 자주 쓰는 도구만 두세요. 공간의 쓰임을 명확히 하면 필요 없는 물건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5.
비움은 가벼움과 여유의 시작임을 기억하라. 버리는 건 손해가 아닙니다. 버릴수록 공간이 생기고 생각이 정리되고 무엇보다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듭니다.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더 많이 산다. 정리하지 못하면 소비가 계속됩니다. 물건이 많으면 자꾸 더 필요해 보이고 공간이 없으면 정리를 위해 또다시 수납장을 사고 쌓인 물건 속에서 필요한 걸 못 찾으면 또 사고 이 악순환은 노년의 지출을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증가시킵니다. 버리는 걸 망설이는 순간 그 자리는 새 소비가 차지하게 됩니다. 노후에는 적게 가지고도 넉넉하게 사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물건은 많을수록 삶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결국 시간과 돈, 체력을 갉아먹게 됩니다. 버리지 못한 것이 당신의 소비를 만든다. 버리지 못하는 습관이 지출을 부른다는 말은 실제로 수많은 지출의 원인을 설명해 줍니다. 쌓아둔 물건 때문에 같은 걸 또 사고 정리가 안 돼서 공간을 넓히려 이사까지 고민하고 없을 줄 알고 사놓았는데 결국 창고만 가득해진 삶. 지출을 줄이기 위한 첫 번째 습관은 바로 비움입니다. 버려야 보입니다. 정리해야 멈춥니다. 비워야 줄어듭니다. 지금 당신이 버리지 못한 것이 앞으로 1년간의 지출을 예고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버려보세요. 그 물건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공간도 마음도 돈도 조금씩 남기 시작할 것입니다. 전략은 절대로 돈을 안 쓰는 삶이 아닙니다. 쓸 필요가 없는 돈을 구별할 줄 아는 것, 그리고 그걸 멈추는 용기가 전략의 본질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습관. 작은 구독 하나, 1년에 20만 원. 할인에 속는 순간 필요 없는 소비 시작. 무료 배송 조건, 결국 소비 늘리는 덫. 살까 말까 고민되면 이미 사지 말아야 할 때. 버리지 못하면 소비가 늘어난다. 이 5가지만 실천해도 1년에 100만 원 이상이 통장에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노후의 병원비가 되고 식비가 되고 당신의 안정감과 여유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소비는 습관이고 전략은 선택입니다. 이제는 전략을 거창하게 고민하지 말고 당장 오늘 하나라도 멈추는 것에서 시작해 보세요. 그 절제가 당신의 노후를 가장 부유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노후의 길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전략과 노후 전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